당신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연애 초반 늘 배려심 깊고 다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갑고 날선 말투로 바뀌는 순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목소리를 높이는 당신 자신, 혹은 평소에는 차분한 편인데 부모님이나 가족에게만 유독 예민하게 굴게 되는 일? 나는 왜 하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굴까? 그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진짜 나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건 꼭 화를 내거나 날카로운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내가 숨기고 싶은 감정들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순간들이죠. 어느 날은 말투가 달라지고, 어느 날은 눈빛이 바뀌고, 어느 날은 대답 없이 침묵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왜 이런 내가 나왔지? 그리고 바로 뒤따르는 건 자책 혹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당신이 아니었을까요? 그 감정은 정말 순간적인 실수였을 뿐일까요? 우리는 오랜 시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착해야 한다. 예의 바르게 말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배려해야 한다. 그 가르침은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써왔고 그 가면이 나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는 그 가면 뒤에 있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말한 섀도우. 내 안에 존재하지만 보고 싶지 않아 꽁꽁 숨겨진 그림자 자. 그 단어는 당신에게 낯설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섀도우는 언제나 곁에 있었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내 모습, 감추고 싶었던 내 감정, 숨기려 했던 내 반응, 그것들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억눌려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전하다고 느끼는 관계에서 그것들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배우자 앞에서, 자식 앞에서, 부모 앞에서, 그리고 때로는 아주 오래된 친구 앞에서.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 순간 드러난 나를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마주할 것인가? 이 영상은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당신과 함께 서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엔 도덕이 붙어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배워왔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된다고 했고, 초등학교에서는 양보하고 질서 지키라고 배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며 우리는 말했습니다. 저 사람 인성 참 괜찮더라. 그 말은 칭찬이었고, 또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평판이 결정되기도 했죠. 그리고 집에서는 더 강하게 반복됐습니다. 네가 형인데 좀 참아. 화를 내면 네가 지는 거야. 아이고 착하네. 이 모든 말은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됩니다. 넌 착해야 해.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어. 그 결과 우리는 감정을 숨기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것을 나쁘다고 여깁니다. 아, 내가 또 화를 냈네, 졌구나. 질투하고 있네. 난 왜 이리 못났지? 속 좁게 행동하다니 창피하다. 그리고 그렇게 느낀 감정들은 하나 둘 무의식 속에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섀도우 즉 그림자 자아입니다. 나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억눌러버린 감정, 욕망, 충동들. 그것들이 모여 내가 외면한 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누르고 무시하고 부정할수록 그것은 더 짙어지고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관계에서 그것들은 드러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너무 놀랍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왜 이런 감정을 느껴? 이런 말투는 정말 내가 싫어하는 건데. 하지만 그건 낯선 감정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이제야 말할 기회를 얻은 것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인정하기보단 자신을 탓하거나 상대를 탓하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자책.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이러한 자책은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투사.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넌 항상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이러한 투사는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왜 자꾸 못된 내가 튀어나올까?
이 질문은 곧 자존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강해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항상 성숙하고 여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자존감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자존감은 내가 못났다고 느끼는 그 순간조차 나를 버리지 않는 힘입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래 이것도 내 일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순간 우리에게 진정한 자존감이 탄생합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 감정이 아무리 꼬여있든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림자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불쑥 튀어나온 감정에 당황하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도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방금 그 말투 나도 깜짝 놀랐어.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진짜 아니야. 왜 내가 이런 반응을 하지? 그런데 사실 그 반응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그것을 속으로 쌓아오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 구조를 한번 짚어볼게요. 자존감이 무너지는 데는 일정한 심리적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5단계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 억압입니다.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도덕적 이상을 위해 감정과 충동, 본능을 눌러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화가 났지만 참고 미소 짓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왜 나만 참아야 해? 같은 말이 맴돕니다. 2단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분출입니다. 오랫동안 눌러놓았던 감정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관계에서 터집니다. 배우자, 자식, 부모, 친한 친구 등 그들은 내가 가장 방심하는 상대이기도 하죠. 그 순간 우리는 너무 솔직해지고 너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그 즉시 자책이 시작됩니다. 3단계 자책 혹은 타인 비난입니다. 분출 이후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자책형.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왜 또 감정 조절을 못했을까? 그렇게 자존감은 서서히 깎여나갑니다. 투사형 비난형.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관계는 금이 가고 감정은 반복됩니다. 어떤 쪽이든 우리는 내면에서 분열을 겪습니다. 내가 나를 싫어하게 되는 경험. 이것이 자존감의 본질적 손상입니다. 4단계 방어와 합리화입니다. 자신이 느낀 수치심, 당황스러움을 덮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누구든 연인 앞에서는 그래. 내가 원래 이렇게 예민한 사람은 아닌데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이때부터 우리는 자신과의 진짜 대화를 피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다시 억압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이 과정이 다시 1단계로 악순환됩니다. 5단계 자존감의 분해입니다. 이 순환이 반복되면 우리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봐. 나는 왜 이렇게 감정이 약하지? 하는 자기 낙인에 익숙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점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믿지 못하게 되고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또 실수할까봐, 또 누군가에게 상처 줄까봐 더더욱 조심하고 움츠러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이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건 이 모든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내가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참았고, 정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억눌렀고, 정말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화를 삼켰던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한 의도는 제대로 돌아오지 못한 채 내 안에서 점점 파편처럼 흩어지고 결국엔 나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순환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시작은 나의 섀도우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반응한 이유를 들여다보고 그것과 함께 나온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인정하고 그 감정에 나 자신을 안아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그림자가 어떻게 드러나고 그것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삶 속에서 튀어나온 섀도우. 이제 우리는 이론에서 현실로 넘어가 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엔 섀도우가 불쑥 튀어나온 순간들을 겪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거울처럼 우리를 비춥니다. 사례 1. 내 아이가 미워질 때가 있어요. 블라인드 게시글 기반 사례. 내 아이가 이상하게 밉더라고요. 어렸을 땐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난 비교적 괜찮은 엄마라고 생각했었는데 초등 고학년쯤 되니까 너무 밉고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니까 더 힘들고 자꾸 야단치게 되고 소리 지르게 되고 가끔은 꼴도 보기 싫어요. 이 글을 쓴 여성은 처음엔 아이가 너무도 사랑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뽀얀 볼 천진난만한 눈 손을 꼭 잡고 걷던 그 시절.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어느 순간 말대꾸를 하거나 서투른 감정 표현이 반복되자 자신도 모르게 짜증과 분노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보다 그냥 그 모습 자체가 밉게 느껴져요. 그녀는 엄마는 아이를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 안에서 솟구치는 감정은 그 믿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은 그녀를 더 자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례 2. 결혼했더니 사람이 변했어요. 한 남편의 상담실 고백. 부부 상담실에서 한 남편은 상담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애할 땐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깊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어요. 전 그 사람이 사라진 줄 알았어요. 상담이 깊어질수록 드러난 건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좋은 여자, 이해심 많은 연인으로 보이기 위해 연애 내내 감정을 억눌러 왔던 겁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심리적 안전지대에 들어서자 억눌렀던 감정들이 하나씩 터져나온 것이었죠. 그녀의 섀도우는 화를 낼 수 없는 여자로 살아온 긴장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결국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날카로운 형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례 3. 자존감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직장인의 깨달음. 한 익명의 직장인은 게시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의에서 내 의견을 말할 줄도 알고 남들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선배가 농담처럼 한마디 했을 때 제가 심하게 반응했다는 걸 나중에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는 자기 행동을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왜 그 말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 왜 그 농담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느꼈을까? 그는 자신이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 보여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섀도우는 비판에 취약한 자, 그리고 실제로는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좋은 사람, 배려심이 깊은 사람, 자존감 강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했고 그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감정들은 모두 내면에 억눌려 놨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약한 틈새, 그리고 가장 방심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왜 이런 모습이 나한테 있지?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섀도우는 언제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나요? 당신이 가장 숨기고 싶은 감정은 무엇인가요? 다음에서는 이 섀도우를 어떻게 수용하고 진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섀도우와의 공존 연습. 우리는 이제 섀도우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감정과 관계를 흔드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림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그리고 자존감을 어떻게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 실천. 섀도우 인식 질문 써보기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자기 내면을 명확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음의 질문들을 조용한 공간에서 펜을 들고 천천히 써 내려가 보세요. 최근 내가 가장 감정적으로 반응한 순간은 언제였는가? 그때 내가 느꼈던 정확한 감정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그 감정을 누군가에게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진 않았는가? 나는 어떤 내 모습을 가장 감추고 싶은가? 나는 어떤 평가를 가장 두려워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억눌려 있던 내 감정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자존감 회복 문장 따라쓰기입니다. 섀도우를 수용한다는 건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내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거나 바꾸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을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일기처럼 써보세요. 나는 가끔 질투하고 가끔 불안해하고 가끔 무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나는 나다. 이 또한 내 모습이다. 나는 나를 탓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안에 찌질함까지 껴안을 수 있는 사람이다. 섀도우가 튀어나와도 나는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처음에는 위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그 문장은 내 안의 긴장을 풀어주는 언어적 자가치유 장치가 됩니다. 세 번째 실천. 감정일기 쓰기. 내면의 대화 기록입니다. 매일 저녁 5분에서 10분 그날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을 적어보세요. 하지만 단순한 기분 일기가 아닙니다. 그 감정의 말을 걸어보는 일기입니다. 예시. 오늘 회의 시간에 상사가 내 말을 끊었을 때 짜증이 났다. 나는 왜 그 순간 그렇게 예민했을까? 나의 어떤 섀도우가 고개를 든 걸까? 아마도 나는 무시당하는 걸 두려워하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다. 이렇게 쓴다면 당신은 단순한 일기를 넘어서 내면의 대화를 기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기록이 쌓일수록 당신은 점점 자기 안의 복잡함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 실천. 섀도우에게 말 걸기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짜증이 올라올 때, 아, 나 또 예민해졌구나. 괜찮아. 예민한 나도 나야. 누군가에게 질투가 느껴질 때, 질투하고 있네. 그래, 나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실수 후 자책이 들 때, 내가 실수했구나. 그렇다고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은 아니야.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바라보는 자, 즉 진정한 자존의 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 회복 탄력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쓰러진 후 오래 못 일어나고 누군가는 금세 일어납니다. 그 차이는 자존감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실수한 나를 얼마나 빨리 안아줄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섀도우를 마주하고 있는가? 섀도우는 결코 사라지지도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이성적으로 성숙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이 섀도우는 나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일부이며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멋진 모습도 있고 성숙한 태도도 있고 사랑이 넘치는 면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질투하는 나, 의심하는 나, 시기하는 나, 화내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이 진짜 나의 전체를 구성합니다.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높다는 건 상처받지 않는 사람,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늘 당당하고 여유 있고 긍정적인 사람. 하지만 그건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감 있어 보이려는 노력일 뿐입니다. 진짜 자존감은 상처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힘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 나 지금 화나 있어. 방금 나 너무 찌질했어. 그래도 괜찮아. 그게 나야. 이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때론 거부감도 듭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끌어안는 사람이 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것과 친구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이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는 대신 그 감정에게 말 걸고 숨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자존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자존감이 다음에 어느 단계에 있나요? 1단계. 아직 내 섀도우가 뭔지 모르겠다. 2단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만 내 못난 모습이 튀어나온다. 3단계. 가끔 타인에게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다. 4단계. 이제야 내 섀도우를 수용하려고 연습하고 있다. 5단계. 섀도우가 나와도 웃으며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이 있다.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 당신은 이미 자기 이해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은 점점 더 자유로워질 겁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거울이 되었다면, 그리고 당신 안의 목소리를 조용히 꺼내볼 수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